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죠. 자폐 스펙트럼과 자폐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폐 스펙트럼은 자폐증이 아니더라도 자폐 성향이 있거나 그다음에 유사 자폐 또는 그다음에 자폐증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진전된 단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병리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경계선이 명확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오버랩 되는 게 많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서 자폐증으로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자폐증은 당연히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도 자폐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자폐 스펙트럼은 자폐증을 포함한 자폐 관련 모든 증상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진단 기준에서 가장 큰 거는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과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일반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또는 유능하게 하지 못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좀 미숙하다,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미흡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서버트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현재 진단 기준 DSM-5에서는 사용하진 않지만 ICD 기준에서,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스퍼거라는 거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나 그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죠. 이때 지적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적 부분이 부족하지 않고 아스퍼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상호작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서번트 증후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번트 증후군은 전체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한 분야에 아주 매우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좋다거나 또는 음악적인 능력이 좋다거나 뭐 특정하게 뭐 기억력이 매우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매우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물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은 좀 떨어지는데 아스퍼거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한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그러면 주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치료가 굉장히 더디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라는 거는 내담자, 그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강한 니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 이분들한테 꼭 줘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금 본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인 친구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혼자 내버려두는 거, 혼자 내버려두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반복해서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는 게 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더 많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들의 특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이 컨택을 하는 걸 요구하거나 아이 컨택에 대해 지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취약하구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호작용하고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게끔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 왜냐면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어떤 물건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의도적인 미소를 좀 짓는 연습을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하나 더 안부를 묻는 거. 오늘 날씨 좋죠? 기분이 좀 어때요? 라고 건네 묻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촉 부분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감촉 부분에 대해서 예민함을 조금 정상 버전으로 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오히려 노출법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스킨십과 그다음에 큰 뭐 이렇게 장난감, 볼풀과 같은 장난감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폐 스펙트럼과 자폐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한테 따뜻함을 표현을 해주면 그들이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는 여러분들의 의식 성장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